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하루 이틀 떨어진 게 아니죠. 무려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12입니다. 100점 만점에 12점. 극단적인 공포라는 뜻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아마 딱 한 가지 질문만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며칠 전 미국의 아주 큰 금융회사 한 곳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빠져나간 그 많은 돈들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먼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회사 스트래티지 얘긴데요. 이 스트래티지는 지금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곳입니다. 그것도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유명했었고, 근데 이번에 그 원칙을 깼었죠.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사실 매도한 양은 아주 극소수였었는데요. 그런데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 회사마저도 이제 매도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강력한 손절 매물들이 빠져나왔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회사가 끼어듭니다. 회사 이름은 찰스 슈왑이고 여기 소속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약해진 건 세일러 때문이 아니다라고요. 심지어 규제 때문도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 놀라운 말이죠. 이 보통은 그 탓을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러가 짚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흐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돈들이 모여드는 힘이 끊겼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말을 했습니다. 금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 새로 상장하는 회사들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시죠? 왜 하필 금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즘에 금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동안에 금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다소 하락하긴 했었지만요.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3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한쪽은 바닥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금으로 몰렸을까요? 그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돈 한 장의 가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돈의 가치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약한 원달러 환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돈 자체가 미덥지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인 거고 이 금은 사람이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중앙은행이 낸 경기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묘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올라서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물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잡습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죠. 이자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요. 그럼 물가가 식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경기가 이미 식고 있는데 이 금리까지도 올리면은 경제가 더 주저앉겠죠. 게다가 이번에 물가는 기름값 탓이라서 금리를 올린다고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잘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두 개의 그림을 합쳐보겠습니다. 시장 돈의 가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근데 중앙은행은 이걸 쉽게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가치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금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이 잘못 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은 비트코인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은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금이 먼저 올랐고 비트코인이 시간을 두고 그 뒤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에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금과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어쩌면 다음 순서를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어달리기로 치자면은 첫 번째 주자가 막 달린 셈이고 바통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끝난 줄 알았던 돈이 금으로 갔다. 그 말이 사실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금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이 따라온다는 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법칙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최근엔 금도 함께 떨어졌고요. 두 자산이 짧은 기간에 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흐름들, 여기서 핵심은 돈의 가치가 약해지는 현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돈만 봐도 그래요. 풀린 돈의 양은 줄지 않고 있죠. 실제로 큰 금융회사들은 금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단단한 자산을 찾는 돈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마지막 순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가장 늦게 반응을 하지만 움직일 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금의 흐름이 계속 유지만 돼준다면은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진 진짜 뿌리, 그러니까 돈의 가치 문제가 아직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이게 정해진 미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엔 비트코인도 금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처럼 같이 출렁이는 날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바뀔지는 솔직히 아무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도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에 빠져나간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금으로 먼저 옮겨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다음 순서일지 지금 자료로 보면은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닌데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흐르는 방향성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비트코인이 바통을 넘겨받기 직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진 한참 먼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이제 바닥이다, 상승할 거다,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서 상승할 거다 이런 시각에서만 보게 되시면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좋을 때도 갑작스러운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 얼마 찍고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져 놓으셔야지 상승했을 때 분할 익절, 반대로 하락이 찾아와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이 좋을 때 그리고 안 좋을 때 너무 긍정적인 부정적인 방향성보다는요, 상승하면 적당 일부 비중은 분할 익절하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냉정한 시야로서 시장을 보시면은 하락장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